안녕하세요. 머니글라이딩 TV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쓰레기인데요.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인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는지, 또한 페트병은 모두 똑같은 곳에 버려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헷갈리는 분리수거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분리수거 방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 페트로 명시됩니다. 현재는 세제, 샴푸 등 화학 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 페트로 표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투명 페트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표시됩니다. 분리배출 표시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인데요. 사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는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강세정제나 손세정제, 세제, 샴푸,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을 담은 병도 무색 투명하기만 하면 투명 페트병으로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제품에 찍힌 분리배출 표시 또한 무색 페트로 동일한 점도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명확하게 상품의 표시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도 더 강화가 되겠죠. 현재 정부에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투명 페트병은 식품용기,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의 소재로 다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용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화학 제품을 쓰던 용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이더라도 이제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투명 페트로 따로 분리 배출하고, 이 외에 화학 제품을 담았던 페트는 플라스틱으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항상 헷갈리는 분리 배출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가축의 사료 등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때에는 동물의 섭취 가능 여부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단단한 꼭지 부분은 동물이 먹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쇄 또한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애매한 것이 요즘 많이 하시는 김장으로 인한 쓰레기인데요. 흙과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 겉잎이나 파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절인 배추나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로 배출 가능한 곳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씨는 어떨까요? 그냥 생각해봐도 동물이 먹기 어렵겠죠? 따라서 호두나 밤, 땅콩, 은행 같은 단단한 껍데기와 복숭아나 감, 아보카도 등 단단한 씨앗은 동물이 먹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쇄 시설의 고장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씨가 아닌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대표적으로 겨울에 많이 드시는 귤이나 사과 껍질이 될 수 있겠네요. 수박 껍질 또한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단 작게 잘라서 물기를 빼고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껍질은 종량제 배출입니다. 껍질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별로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또한 먹다 남은 치킨뼈나 생선 가시 같은 것들도 동물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치킨 살이나 생선 살 같은 음식물은 최대한 분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뼈와 가시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 또한 석회질이 포함되고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용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절약하고자 사용하는 단열 외풍 차단 비닐은 테이프나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비닐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겨울은 물론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 라면이나 과자 포장지 또한 비닐류 재활용품입니다. 이거 잘 안 지켜서 과태료 부과되신 분들 참 많았죠? 과자나 라면 비닐봉지는 딱지 접지 마시고 꼭 비닐류에 버려주세요. 겨울에 많이 드시는 붕어빵, 호떡을 담은 봉투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종이류라 하더라도 기름 등 이물질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겨울용품인 전기장판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핫팩은 어떨까요? 일회용 핫팩은 철가루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터지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셔도 기억을 다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상을 다시 보시고 참조하셔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꼭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번거롭더라도 분리수거 지침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